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죠.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시공시 10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니라고 했죠. 쌍방대리가 금지행위입니다. 매매업을 하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업 안 되고요. 직접 거래 안 되고, 그 다음에 매매업이네 전부 다 안 됩니다. 금지행위입니다. 하면 안 되는 행위. 일방대리는 가능하고 쌍방대리가 금지행위다.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시공시. 매무, 수거 1년 이하의 진행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 상투, 시공시 3년 이하의 진행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다음은 거래계약서. 전부 기출문제입니다. 계약서 틀린 것이네요. 중개 완성된 때만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된다. 이게 판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중개 완성 안 했는데 뭐 때문에 계약서 작성하냐.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대인, 임차인이, 손님들이 계약서 다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대로 다시 한번 적어주십시오. 개업공개사 명판, 행복공개사 사무소 대표 박용덕 이런 명판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10만 원 드릴 테니까.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왜 그러는데, 그냥 직접 직거래 했으면 그대로 하지 왜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 개업공개사 명판이 찍혀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돼. 직거래하면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대출 받으려고,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개업공개사 잘 됐다. 그냥 10만 원 받고, 양쪽에 10만 원 받고 20만 원 받았겠죠. 임대인, 임차인.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도장만 찍어줬어요. 그대로 그 사람들이 적어놓은 거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인쇄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임대인, 임차인들이 사기꾼들이었어요. 전세자금 대출해먹고 도망가 버렸다고요. 은행에서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제기한 거예요. 네가 이거 계약서 맞다고, 임대차 계약서 맞다고 해서 은행에 대출해줬다. 결론,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런가 웬만하면 해주지 말라고. 모르는 사람 와서 그렇게 해달라면. 아니면 해주고 그냥 등기사항정에서 다 떼보고 신분증 다 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보고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해주는 건 상관없겠죠. 그 중개를 완성한 때만 계약서, 중개가 뭔지, 중개 완성이 뭔지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은 없지만 그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했죠. 그냥 단순히 대서, 대필만 하는 거는 잘못하면 행정사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어요. 대서만 하는 거는. 중개 완성한 때만 계약서를 적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도 적으면 안 돼요.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잖아요.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 완성이 아니죠.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 적는 것도 행정사법의 위반이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이다. 또는이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또는 날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암기 포인트 9번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교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하도록 옛날에는 안 돼 있는데 바뀐 이유가 뭐냐면, 취지가 확인설명서에 뭐가 적혀져 있냐면 중개보수 산출 내역이 적혀져 있어요.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러한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되고, 계약서에다가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까지 기재함으로써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는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년 보존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입니다. 이중계약서 5번,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53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53번에 표 밑에 보면 이중이라는 말 다 정리해놨잖아요.
이게 이중계약서라고요. 5번이 이중계약서. 그래서 5번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계약서가 이중계약서잖아요. 그 다운계약서 아니면 업계약서가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제가 우리 아파트 입주해가지고 중개사무소에 그냥 다니면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다운계약서 적으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다.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이상 무조건 매수인이 해야 된다. 서로 주장이 다른 거. 계약서에는 그냥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매수인 이야기로는 농지가 뭐 감면, 세액 감면을 받을 경우에는 내기로 했고 감면 안 받으면 안 내기로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서로 그런 말을 한 거는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에 입증할 길이 없으므로 문헌으로 계약서에 명문으로 적혀져 있는 대로 어쨌든 그런 단서 조항은 계약서에 없다. 그래서 서로 그 매도인이 인정하면 매도인이 그걸 인정하면 좋은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매수인은 감면 받을 경우만 내기로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약서에는 그런 말 없이 그냥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면 그 계약서 문헌대로 매수인이 해야 된다. 최근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 매수인이 내기로 한 특약은 효력이 있죠. 양도소득세. 원래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내는 거잖아요. 매수인이 내기로 특약을 했으면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최근 대부분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옳은 것인데 개업공개사는 성관주의 의무로서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1번이죠. 이 성관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명문 규정은 없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고 했죠. 성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만 지키면 됩니다. (2번) 두 명의 개업공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한 명만 서명 날인하면 된다. 둘 다 해야 됩니다. 이 확인설명서 서식에 서명 점 찍고 날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서명 점 찍고 날인도 밑으로 해석해야 된다. 또는이 아니고, 고등법원에서는 또는으로 해석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가운데 점이 찍힌 것도 밑이다. 밑. 서명 밑. 한 명만 하면 되는, 시험에 잘 모르면 한 명만 뿐,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들은 극한 단서가 들어가면 80% 이상은 X다. 왜냐하면 예외 없는 규칙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X는 아니에요. O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X다. 이게 한 명만 X. 당신만 사랑한다. 와이프가 이러니까 뭐 잘못 먹었나 왜 그러는데 이러면서 만 들어가면 X일 가능성이 있다. 자, X입니다. 그래서 만 들어가서 X. 3번은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 언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중개 완성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설명해가지고 그 마음에 들면 계약한다고 했잖아요. 설명은 미리 해야 돼요. 설명서 작성은 중개 완성된 때, 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 작성하고요.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 설명도 하면 안 되고 확인 설명서 작성도 하면 안 되고 계약서 작성도 하면 안 됩니다. 중개 보조는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설명할 수도 있고 작성할 수도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 작성해야 된다는 X죠. 할 수 있다고요. 사장이 하는 게 원칙인데 소속 공인중개사도 할 수는 있다. 5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상물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5년 보존해야 된다.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이 아니고 3년 보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원본을 보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원본, 사본, 전자문서 다 가능합니다. PDF 파일로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보존해도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확인 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다.
전속 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은 27회 기출문제네요. 전속이라는 건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게 전속입니다.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이 전속 중개계약이죠. 뭐 예를 들면 전임 교수, 이 말은 전임, 전적으로 여기서만 하는 교수를 전임 교수 이렇게 하죠. 전임, 전속 중개계약이고요. 맞습니다. 기억은. 니은은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은 전속 중개계약이든 일반 중개계약이든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암기 프린트 43번에 보면 3개월 나와 있습니다. 43번에 4번, 5번에 있네요. 43번에 4번, 5번.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의 약정. 디귿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 코미디언 2주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리얼에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위약금 100%입니다. 또 이런 경우 위약금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습니까?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의뢰인과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직거래한 경우에도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나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다. 다만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비용을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인정을 해줍니다.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천에서 서울까지 헬기 타고 물건 보러 갔다 해가지고 100만 원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할 수도 있겠죠. 답 4번입니다. 4번. 기출문제의 전형적인 패턴이 이렇게 박스 안에 4개 또는 3개 들어가 있고요.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약 50%가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요즘 신트렌드입니다. 요즘 출제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학개론도 20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네. 네. 5번입니다.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5번 기출문제. 무주택자인 갑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서 개업공개사 을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에 기재하는 항목을,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물가 수준도 아니고 이게 요약집 59페이지를 봐야 돼요. 요약집 59페이지, 60페이지를 봐야 돼요. 60페이지를 보면 되겠네. 60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누구하고 일반 중개계약 체결을 해요? 매수하기 위해서. 그 60페이지 권리 취득용, 매수, 임차 이걸 봐야 되겠죠? 60페이지에 보니까 메뉴에 권리 이전용이 있고 맨 밑에 권리 취득용이 있잖아요. 권리 취득용을 봐야 돼요. 이게 자꾸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는 매수인이 중개업소에 와가지고 내 어떤 아파트 구하고 싶은데 물건 나오면 연락 주세요 하고 그 연락처 적어놓고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다른 데 가보고 올게요 이렇게 하고 가버려요. 현실적으로는. 그 현실적으로는 돈만 있으면 당장 오늘이라도 집 살 수 있죠. 근데 사실 파는 사람은 아무리 팔고 싶어도 아무리 싸게 하더라도 오늘 당장 못 팔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게 요약집 60페이지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이게 되겠네요. 3번이 답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역시 30회 기출문제네요. 매수인이니까
그 매도인하고 할 때는 그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중개사물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 의뢰 금액, 그 밖의 사항 이런 게 있죠. 중개 의뢰 금액은 호가죠. 호가. 입지해질 때까지 부르는 게 호가잖아요. 거래 예정 금액은 일종의 시세,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집 60페이지에 있는 매도 의뢰인하고 체결할 때, 매수 의뢰인하고 체결할 때 체크하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출문제니까 보아두시고요. 정보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정보망에 대해서 틀린 것. 1번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게 뭐였어요? 아까 5 빼기 2는 3이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7번에 보면은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운영규정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된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중개상물의 정보를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암기 프린트 8번. 네, 암기 프린트 8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정보 차별 공개. 암기 프린트 8번에 3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차별적으로 공개한다는 게 뭐예요? 왕따 시키는 거예요. 왕따. 회원업소만 볼 수 있도록 해놓고 비회원업소는 못 보게 막는 거. 모든 과목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쉬운 문제가 중요하다고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 중요한 거 아니죠? 계속 했던 거 짜증날 정도로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왜냐면 80%가 나왔던 데서 계속 나와요. 나머지 사이드 20% 그거는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공부 100점은 못 받아요. 강사도 100점 못 받습니다. 저 공인중개사법 시험 봐가지고 3번인가 100점 받았어요. 한 20번 시험 봐가지고. 저도 100점 받기 힘들다고요. 특히 요즘 문제는 완전 사이드에 있는 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고 하지 말라고. 집착을 할 필요는 없고요. 집중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 여기 있는 건 다 지금 중요한 거예요. 다 기출 문제인데. 이런 건 주된 내용이죠. 이거는 그냥 평범한 문제예요. 최근 10년간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처음 나온 문제 이런 게 안 중요하다고요. 손해배상 책임 이것도 중요해요. 자, 손해배상 책임 틀린 것은 했는데 업무 개시하기 전에 업무 개시 전에 가입해야 되지 등록하기 전에 가입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암기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등록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도 1년 가입해도 1년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바꿀 수 있다고 중간에. 이것도 중간에 바꾸려면 새로운 보정을 먼저 가입하고 종전 보정을 해지하면 미경과 보험료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되고요. 4번에 보정 미설정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이 답이네요.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30일이 아니고 며칠이네? 암기 프린터 49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 암기 프린터에 있는 거는 중요한 내용들이죠. 다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된다. 손해배상 해주면. 만기 끝나면 만료일까지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이 보정 설정인데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A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B, C, D, E구에 분사무소가 있다. 분사무소 각각 2억 하면 4개니까 8억. 주된 사무소 얼마예요? 4억. 합하면 12억. 답이 4번입니다.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무소는 2억 이상, 개인 2억 이상, 특수법인 2천만 원 이상. 암기 프린트 52번 맨 밑에 있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 12억. 자, 9번입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권고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누가? 개업공개사가 의뢰인들한테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이라고 했죠? 계약금 등에 잔금도 포함이다. 자,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 개공은 신체 보전. 네, 보험회사도 예치명의자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답이네요. 권고할 수 없다는데 개업공개사는 권고할 수 있다.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협회죠. 개공은 신체 보전, 개공, 공이 공제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4번이고요. 5번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자기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하면 X, 관리하여야 한다.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된다. 이거는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자, 10번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 갑은 B시에 소재하는 을 소유의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을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서 매매 중개하였다. 이 경우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대해서 옳은 것 했는데 무슨 시라고 했어요? A시라고 했는데 사무소 소재지라고 했죠. 사무소 소재지?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A시에 중개사무소가 있다고 했으니까 A시 맞죠? 사무소 기준이다. 중개대상물 기준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는 전분호 5, 임대차는 전분호 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리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에 대한 게 아니죠. 지금 지금 오피스텔이잖아요. 85제곱 주택 외죠? 주택 외? 85제곱미터. 아까 제가 주택인지 주택인지는 공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용도가 아니고 주거용으로 쓰고 있지만 건축물 대장에 업무시설로 돼 있어서 주택 외를 적용하지만 단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서 주택에 준하는 보수를 받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외에 해당됩니다. 다만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준하는 중개보수로 따로 정하고 있다.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휴강이죠. 그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